안녕하세요. 저는 안양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이은선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강연할 제목은 배은희 목사님과 이승만 박사의 건국 활동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프로그램에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배은희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목사님이시라서 또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배은희 목사님은 어떤 분인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해방 공간에서 이승만 박사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활동하실 때 가장 일관되게 이승만 박사를 지지하셨고 또 그분을 아주 존경해서 국부라고 부르시면서 그분과 같이 활동을 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정부가 세워졌을 때는 제1대 고시부장도 지내셨고 또 이제 6.25 전쟁이 한참 진행되던 그 2대 국회의원 선거가 보궐선거가 있을 때 그 출마를 하셔서 이제 거기서 당선돼서 2대 국회의원도 지내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관되게 이승만 박사를 지원하시면서 건국 활동을 하셨는데, 그럼 이분이 그 해방 전까지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888년에 태어나셨으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게 20살 때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20살이 됐던 1908년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는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경상도 경산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그 동네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서 자기 집을 이렇게 교회로 제공했을 뿐만 아니고 바로 이렇게 젊은이들을 근대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집을 숭덕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세워서 자기가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도 겸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자기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공부도 시키고 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보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1910년 참 불행하게도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일본에 강제 병합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바로 이 배은희 목사님이 아마 그 학생들하고 그렇게 나라가 망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저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잠깐 동안 감옥에 수감되는 일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나중에 이제 이 배은희 목사님이 정치 활동을 다 끝내고 나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싸웠나라고 하는 거의 자전적인 기록을 남기셨는데 거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반탁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거의 독립운동을 했는데 왜 독립운동을 했냐? 바로 자기가 1910년 그 감옥에서 나라 잃은 서름, 나라를 정말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독립운동의 씨앗이 이때 세워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결국 내가 목회자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의 정신을 깨워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결단을 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1915년에 평양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이제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중에 1919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그 나는 왜 싸웠나 하는 그 책을 읽어보면 바로 그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을 하셨고, 그래서 그 민족 자결주의를 통해서 국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사람들이 다 파리 강화회담으로 참석하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도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평양에서 이렇게 만세운동을 불렀고 자기가 태장 40대를 맞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독립운동을 고향으로 내려와서 경상도 여러 지방을 숨어 다니면서 독립운동에 가담을 해서 더 이상 감옥에까지 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 3.1 운동이 끝난 다음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돼서
이제 전주 서문교회로 가게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름은 이제 서문외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외자가 붙은 것은 옛날에 이 복음이 들어올 때 도성 안으로는 거의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문 밖에 바로 거기다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서문외교회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서문외교회 목사님이셨던 분이 이제 3.1운동에 가담하셨다가 결국 피신해서 중국으로 망명을 가셔서 1921년부터 그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김인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요. 그 김인전 목사님이 이제 중국으로 망명을 해 가시니까 1921년부터 그 목회자 자리를 이어받아서 서문회교회의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서문회교회 목사님이 되셔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바로 그 3.1운동이 끝나고 나니까 그 상해에 세워졌던 임시정부를 돕기 위해서 여러 독립운동 조직이 국내에 생겨났는데 그때 바로 그 독립운동 단체였던 바로 국민회라고 하는 독립운동 조직에 가담하셔서 평의원으로도 활동을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아까처럼 1921년부터 서문회교회로 가셔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서문회교회 가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활동하셨던 건 물론 당연히 목사님이시니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일깨우고 바로 많은 전도 활동을 하셨지만 그와 동시에 아까 1908년에 자기 집에서 했던 숭덕학교를 세워서 사람들을 교육함으로써 장래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나라의 인재를 키우겠다고 하는 이런 애국 계몽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회교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호남에서 최초라고 불려지는 전주 최초의 유치원을 세웠습니다. 1921년 10월 달에 바로 그 유치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올바르게 신앙적으로도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공부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유치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교회가 할 일 가운데 하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1923년에 교회 안에 이제 바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교육을 시키는 어떤 이런 교육 활동을 해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1934년쯤 가니까 일제의 방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교회 건물을 이용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금 활동을 해서 교회 밖에서 1934년에 교회 밖에서 이제 다시 학교를 세웠는데 바로 자기가 제일 처음에 세웠던 학교 이름인 숭덕학교를 세워서 말은 그대로 덕을 숭상하는 사람들을 길러내겠다는 의미겠죠. 그런 숭덕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했는데 기록에 보면 많을 때는 600명까지 한 400명에서 600명의 그런 청소년들을 모아서 교육 활동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참 남녀 차별이 많았었던 시대인데 바로 이 목사님은 배은희 목사님은 여성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전에 이 서문회교회가 1913년까지 그 여성들을 위한 교육을 시켰었는데 이게 중단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1923년 그 6월부터 시작을 해서 여자 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낮에는 와서 공부하기가 힘들으니까 밤에 와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국문을 깨쳐서 글을 읽을 수 있고 산수를 배워서 활동할 수 있는 이제 근대적인 그런 산수도 배우고 음악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여자 야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전주에 이제 YMCA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YMCA를 만들었던 거는 누군가 하니까 아까 바로 그
중국으로 망명했던 김인전 목사님의 가족이었던 김가전이라고 하는 분이 중심이 돼서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그 서문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 김가전이라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 YMCA 전주 이제 지부를 만든 것이죠. 아마 그때 여기 이제 이 목사님도 같이 배은희 목사님도 참여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건 나중에 그 아들도 그 YMCA에 가담을 했고 배보석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나중에 이제 1945년 해방이 돼서 전주 YMCA가 만들어질 때 10월 1일 날 그때는 회장으로 그 아들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927년 8년쯤에 가면 이제 바로 전주에서 당시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세력이 민족주의 세력하고 이제 사회주의 세력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이걸 모아서 하나로 모으자 해가지고 했던 것이 신간회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 됐는데 그때 바로 이 배은희 목사님이 전주에서는 가장 신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간회 회장님이 됐었다고 합니다. 신간회 회장님이 됐는데 어려움은 이제 바로 민족주의자들하고 사회주의자들의 갈등이 심해져서 한 1년 뒤에는 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결과적으로 이때 그 배은희 목사님이 상당히 사상적인 혼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과연 민족주의의 길을 가야 할 것인지 사회주의의 길을 가야 할 것인지. 그래서 굉장히 사상적인 혼란을 겪어가지고 금강산에 가서 이렇게 요양을 하러 갔다가 물에 빠져서 익사할 뻔했습니다. 근데 강순명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건져줬어요. 건져줘서 그때 이제 살아나신 후에는 그 강순명 목사하고 둘이가 만들었던 것이 독신전도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세상은 다 물질로 간다. 유물로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겠다 하는 걸로 볼 때 이제는 공산주의 사상을 완전히 청산하고 신앙으로 이제 앞으로 모든 일을 해가겠다 하는 결단하셨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분은 일제가 서서히 1936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나는 신사참배를 결코 할 수 없다. 이 신사참배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어긋나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이제 목회를 못하게 되어졌고 그 학교들도 다 이렇게 문을 닫게 되어졌습니다. 여자 야학교는 아예 폐쇄를 하게 되어졌고 유치원은 그 인창식이라고 하는 교회 장로님한테 그다음에 무산학교는 박성근이라는 분한테 다 이양을 시키고 결국은 배은희 목사님은 이제 목회 활동과 교육 활동에서 손을 떼게끔 일제가 강제를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는 1941년도쯤에 가서 한번 자기가 그 책에 써놓은 거 보면 그렇게 했어요. 일제가 자기 가족을 다 감옥에 넣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압박을 가해서 자기는 딱 한 번 신사참배를 하고 10하루 동안 금식하면서 자기가 회개했다. 그리고 절대로 신사참배를 하지 않을 만큼 민족적 지조를 지키시면서 끝까지 창씨계명도 거부하고 결국 목회활동을 못하시면서 세월을 보내시다가 결국은 해방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해방을 맞이하게 되니까 전주에서 이제 결국 누가 가장 사람들이 봤을 때 존경받는 분이냐 했을 때 바로 이제 이 배은희 목사님이 가장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목회도 잘 하셔서 목사님으로도 유명하셨고 끝에 가서는 일제에 항거해서 신사참배도 거부하셨고 그 다음에 창씨계명도 안 하시고 그렇게 민족적 지조를 지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배은희 목사님을 존경하고 해방이 된 상태 가운데에서 이제 지도자로 나서 주십시오 해가지고 바로 8월 16일 날 임시시국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걸 조직하셨어요. 임시시국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걸 조직하셔서 본인이 최고 위원장이 되셨고 그 다음에 유직량이라고 하는 그 유지의 분을 이제 부위원장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일제가 망하니까 잘못하면 사회적 혼란이 올 테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전주 청년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질서 유지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시시국대책위원회는 주로 이제 우파적인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건준 전북지부, 건준이라고 하면 건국준비위원회의 준말인데요. 바로 이 건국준비위원회 여운형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이 건국준비위원회 전북지부가 이제 8월 20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기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주로 이제 좌파적인 사람들이 만들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9월 6일 날 가면 이제 바로 그 인민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민위원회, 이제 완전히 공산당이 중심이 된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백용이나 최용렬이라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전 지방에다가 이렇게 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군산이나 옥구, 이런 익산, 김제 이런 지역은 아예 행정권까지 장악하는 이런 상황이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해방이 되고 나서 잠깐 동안은 배은희 목사님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지만, 이제 좌파들의 세력이 좀 강해져 가고 있을 때 이제 서서히 우파들도 조직을 만들어서 10월 15일 날은 한민당의 전주 지부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김성수, 동아일보를 만들었던 그 김성수라든지 백관수, 바로 대법원장, 나중에 대법원장까지 했던 그 유명한 김병로, 이제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한민당 전주 지부를 조직을 하셨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에서 결국은 이제 미군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때까지 아까처럼 인민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행정권을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미군이 서서히 들어와가지고 11월 17일쯤에 가면 96 군정부대가 진주를 하게 돼서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질서를 유지해가는 가운데에 12월 9일 날 갈로치 중령이라고 하는 분이 전라북도 지사로 오면서 전라북도가 미 군정 하에서 서서히 행정권을 회복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이렇게 서서히 미 군정이 들어오고, 중앙에서는 바로 이제 이승만 박사가 귀국을 해서 서서히 조직을 하나 만들어 갔는데, 그게 뭔고 하니까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촉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일본이 항복을 하고 나라가 해방은 됐지만 아직 나라는 세우지 못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주권을 회복하는, 독립을 빨리 이루는, 독립 촉성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중앙협의회를 이제 이승만 박사가 와서 만들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중앙 조직을 만들어 갈 때 또 중요한 건 지방에서 이제 누가 그런 조직을 뒷받침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겠죠. 근데 바로 전라북도에서 이 독촉중협 전북 지부를 만들어 가는데 이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배은희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1월 17일 날 96 군정부대가 전주에 주둔을 했는데, 바로 그 미군들이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고 하니까 바로 조선 독립 촉성을 위한 그런 전주협의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그 독립촉성 전주협의회를 만들었는데, 기록상으로 명확하게 배은희 목사님이 참여했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조직했다는 이름만 있어서. 그러나 아마 전라도 그 전주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배은희 목사님이 여기를 주도해 갔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건 뭐 그 뒤 이후에 모든 조직을 움직여 가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월 27일에는 군산에서 바로 윤석구라고 하는 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거기도 독촉중협 이제 군산 지부를 조직을 한 것이죠. 이제 이분은 김구를 좀 더 지지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때 여기에 가담했던 분들이 한 250명 정도 가담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초에 가면 이제 독립촉성 익산협의회가 조직이 되어졌어요. 그때 바로 이 독립촉성 익산협의를 만들었던 건 그 이전부터 배은희 목사님하고 많은 교류가 있었던 이제 김병수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만들어졌고요. 또 기록에 찾아보니까 김제에서도
처음으로 이제 이 독립촉성 전 김제 지부가 회의를 했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12월 26일 날 이거를 조직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직들이 서서히 전라북도에서 만들어졌는데 요때 이제 이런 조직이 만들어지도록 후원을 해줬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까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선전총본부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전국에 이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선전해서 조직을 만드는 걸 격려하는 조직이 선전총본부였는데 그 선전총본부에 속해 있었던 그 목사님들이 바로 12월 22일 날 전주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이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연설을 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여질 때에 아마 이 11월 말부터는 좀 더 많은 조직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만들어지던 전라북도에서의 조직들이 이제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알려지게 된 거죠. 1945년 12월 달에 가서 12월 말에 바로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이 국내에 알려졌는데 그 내용이 뭔고 하니까 바로 이제 신탁 통치를 하기로 되어졌다 하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12월 28일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반탁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반탁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바로 전주를 중심으로 이 전라북도에서도 이제 강력하게 그런 반탁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신문에서 보도된 거에 따르면 전라북도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거는 1월 1일 날 바로 고창 지부에서 이 신탁 통치 배격 대회가 열렸다 하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전주에서도 반탁운동이 일어났고 군산에서도 반탁운동이 일어나면서 전라북도의 중요한 지점들에서 각각 반탁운동이 일어나고 그 반탁을 한다는 거를 미 군정에다가 전달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에 가면 이제 전라북도 이제 지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제 중요한 지역 그러니까 전주 금방 말한 대로 전주나 군산, 이리, 고창, 뭐 김제 이런 지역의 지부만 있었지 전라북도를 종합하는 같이 묶는 전라북도 조직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바로 이때 와서 이제 그런 조직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서재권이라고 하는 분이 쓴 국민운동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바로 1946년 1월 13일 날 배은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전라북도 지부, 그러니까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전라북도 지부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때 그 전라북도 지부가 만들어질 때 당연히 배은희 목사님이 도지부장이 되셨고 그 다음에 또 부지부장은 아까 그 임시 시국대책위원회를 만들 때 같이 활동했던 유직량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부회장이 되셔서 그러니까 전라북도의 각 지역에 있는 그 지방 지부들을 직결을 시켜서 전라북도 지부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 전라북도가 2부 부가 2개가 있고 이제 군이 12개가 있어서 따지면 14개 군 정도가 있었던 셈인데 이 지부가 만들어진 게 몇 개인고 하니까 12개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 2개를 빼고는 군마다 다 바로 이 독촉중협 지부가 만들어질 정도로 배은희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전라북도 지역에는 바로 이승만 박사가 중앙에서 만들어 가면서 그 지지 세력을 모아가던 이 독립축성중앙협의회의 지부들이 전라북도에는 다 퍼져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이어졌던 것이 독립촉성국민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 가는데 바로 이 독립촉성국민회를 만들어 가는데
바로 이분이 이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 독립촉성국민회는 아까 말을 했던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고 하는 조직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김구 선생님을 김구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임시정부에 있는 분들이 귀국을 해서 만들었던 것이 비상정치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정치회의하고 그 다음에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이 두 개 세력이 따로따로 있어서는 효율적인 정부를 수립해가는 활동을 할 수가 없겠다. 반탁을 하는데도 서로가 협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공산주의자들하고 싸우는 데에서도 협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상정치회의라고 하는 그 김구의 임시정부가 만든 그 조직하고 이승만 박사가 중심에 돼서 만들었던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이 두 개의 지방조직을 묶어서 하나로 만들자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독촉국민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독촉국민회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어떻게 이거를 같이 만들 것인가 하는 준비 모임이 이제 1월 27일 날, 따지면 1946년 1월 27일 날 준비 모임을 가졌는데 바로 거기에 이제 이 배은희 목사님이 참석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처럼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조직이 같이 모일 건가 해서 하나는 독촉중협 선전총본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독촉중협에서 이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지방에 가가지고 선전하고 다녔던 이제 그 선전총본부에서 김명동이라는 분하고 이제 이중근이라는 분이 참여를 했고 또 이제 지방에서는 경상남북도 대표도 오고 충청남북도 대표도 오고 전라남도 대표도 오고 전라북도 대표도 왔는데 바로 전라북도 대표로 오신 분이 바로 배은희 목사님하고 아까 그 군산 지부를 만들었던 윤석구라고 하는 분이 이제 같이 와서 그 두 분이 배은희와 윤석구 이 두 분이 같이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김구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조직이 반탁 총동원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바로 그 비상정치회의 밑에 바로 그 신탁 통치를 반대하기 위해서 그 임시정부 지지하는 분들이 중심에서 만들었던 조직이 반탁 총동위 측에서 바로 유재기, 방응모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어떻게 이 두 개 세력을 이제 김구 주석을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 세력하고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한 그 세력을 하나로 묶을 것인가 해서 이제 같이 1월 27일 날 준비 모임을 가졌는데 여기 배은희 목사님이 참석을 하셨고 그리고 그 논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누가 가서 그 두 세력의 중심이신 이승만 박사하고 김구 주석을 만나서 이제 조직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교섭위원을 하겠냐 그랬을 때 바로 김명동이라는 분하고 배은희 목사님이 이제 중심이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교섭 대표가 되셔가지고 배은희 목사님이 거기 가셔서 이제 교섭을 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배은희 목사님이 주로 이제 전라북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셔서 이제 중앙에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신 셈이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김구 선생님과 김구 주석과 이승만 박사를 만나는 교섭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월 1일 날에 하신 활동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비상정치 국민회의 모임에 참석했어요.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던 것이 비상정치회의라고 했는데 이 비상정치회의하고 이승만 박사가 만들었었던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중앙조직을 묶은 것이 이제 이게 뭐가 됐는가 하니까 비상정치국민회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상정치국민회의가 모일 때에 바로
이 배은희 목사님이 전라북도 대표로 여기에 참석을 했어요. 전국에서 한 195명 정도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독립된 나라로 세워갈 것인가 하는 거를 논의를 했는데, 그때 와서 이제 이 배은희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배 목사님이 우리가 이렇게 비상정치 국민의 대표자로 오셨는데 무엇을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대답이 바로 우리는 중앙 지도자들이 하는 일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신속하게 과도 정부를 세워서 독립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신속하게 빨리 바로 과도 정부를 수립하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자기는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아까처럼 그 독촉 국민회가 이제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 27일 날 처음으로 이제 교섭 모임을 할 때 바로 배은희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그런 이승만 박사하고 김구 선생님한테 가서 그러니까 교섭 대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2월 6일 날 전국의 지방 대표들이 다 모여서 이제 우리가 2월 8일 날 이제 정식으로 독촉 국민회의를 조직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8일 날 독촉 국민회의 전국 대회가 열렸는데, 바로 그 전국 대회를 이끌어갔던 분이 바로 배은희 목사님이었어요. 배은희 목사님이 그 전체 회의 조직을 사회를 보면서 이끌어가서 그 독촉 국민회의 조직이 이루어지도록 했고, 그때 이제 제일 위에 따지면 이제 전국적인 각 세력의 대표자들의 5분이 모였습니다. 당연히 이승만 박사나 김구 박사를 중심으로 한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위에 있고, 그다음에 5명의 고문이 있고, 그 밑에 18분의 참여라고 하는 자격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배은희 목사님은 그 18명의 참여라고 하는 신분으로 거기에 독촉 국민회에 참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이 독촉 국민회에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는데, 김관식이나 김여식, 배은희, 이규각 같이 이런 분들은 다 그 일제시대 때 활동을 했던 분인데, 이제 이런 4분의 기독교인들이 18분의 참여 속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은희 목사님은 바로 이제 비상정치 국민회의의 대표자로도 참석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독촉 국민회 바로 전국 조직에도 가담을 하셔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에서 결과적으로 독립운동으로서의 반탁운동을 전개하게 되셨습니다. 이제 바로 배은희 목사님께서 1945년 12월 달부터 그 전북 지방에서 그 반탁운동을 주도를 하시면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셨던 셈이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2월 8일 날 아까 말씀한 대로 독촉 국민회 전국 조직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근데 그때 아직까지 이승만 박사나 김구 주석이 직접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조직은 참여를 했지만 이 두 분들은 아직은 공적으로 참석을 하시겠다는 승낙을 하지 않으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4월 10일 날 전국 대회를 열었어요. 그 독촉 국민의 전국 대회를 열었는데, 바로 이때에 했던 것에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자기들은 일관되게, 그러니까 김구 주석도 마찬가지고 이승만 박사도 마찬가지고 두 분 다 가장 확실하게 반대하는 건 바로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정됐던 신탁 통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를 가진 나라고, 우리는 지금 당장 독립할 충분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신탁 통치를 받는다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고 이게 결코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신탁 통치를 반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1차 전 국민의 전국 대회에서도 바로 그렇게 신탁 통치 반대 메시지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4월 17일 날 가니까 이제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미소 공의회가 이 당시 열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이제 이 미소 공동위원회는 왜 열렸는고 하면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결정했던 한국의 임시정부를 세우고 그 임시정부 하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신탁 통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소련은 뭐라고 말하냐? 소련은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소 공동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 미국은 아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언론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거기 참여할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서로 입장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타협안으로 4월 17일 5호 성명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 5호 성명이 뭔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반탁을 했더라도 이 5호 성명에 서명을 하면 바로 그 미소 공동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의 대표로 인정을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 서명할 거냐 안 할 거냐 갖고 이제 논란이 벌어졌던 것이죠. 근데 이승만 박사도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제 4월 30일 날 서명을 하고 들어갔어요. 서명을 하고 들어가겠다고 그랬는데 소련은 김구나 이승만 박사는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니까 김구나 이승만 박사가 참여하는 거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미소 공의회가 무기 연기됩니다. 5월 1일 날 이제 그런 결정이 되고 공적 발표는 이제 5월 9일 날 공식적으로 결국 소련과 미국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제 미소 공의회를 무기 연기한다. 이 결정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국민회에서 독립촉선 국민회에서 바로 그 5월 12일 날 서울에서 그 전국 그 독립을 얻기 위한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소 공동의회 그 결렬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걸기대회를 열어서 거기서 이제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무기 연계된 책임은 소련에게 있다 해서 소련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비판하고 공산주의를 또 비판하는 이제 그런 운동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바로 5월 16일 날 가면 이제 전주에서 38선을 철폐하고 즉시 자주 독립을 요구하는 그런 청년들의 총궐기 전북 대회가 열려지게 됩니다. 이제 이러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월 3일 날 이제 이승만 박사가 정읍 집회를 하면서 그 당시 이 북한에서는 2월 달에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한 상태였었고 그리고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나서 3월 달에는 토지개혁도 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북한은 일정한 정치 조직을 만들어 가는데 남한은 아직 아무런 조직이 없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6월 3일 날 정읍 집회를 할 때 우리 남쪽만이라도 우리도 임시정부 내지는 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바로 북한이 이미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독립정부를 향해서 나가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정읍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전주를 방문했고 아마 그때 그 배은희 목사님을 만나서 서로 논의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6월 10일 날 가면 2차 아까처럼 동촉 국민회 전국 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바로 2차 독립국민회 전국 대회가 열렸을 때 여기 바로 위원장이 된 사람, 임시의장이 된 분이 배은희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배은희 목사님은 독촉 국민회가 조직돼서 이끌어 가는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촉 국민회 전국 대회가 열려서 세 가지의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이제 지금 우리가 나라의 독립을 얻어야 될 텐데 나라의 독립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동을 할 거냐, 정당을 만들 거냐, 국민운동을 할 거냐. 그럴 때 독촉 국민회는 우리는 정당을 만들지 않고 국민운동으로 나라를 되찾겠다 해서 국민운동을 추진하겠다. 두 번째는 통일 사명을 완수하겠다. 바로 자신들의 목적은 바로 그 당시 소련이 38선을 경계선으로 해서 남북한 왕래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 38선을 철폐하고 남북 통일을 다 완성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바로 그 신탁 통치를 완전히 반대해서 자율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이 결정을 할 때 이제 배은희 목사님이 의장이 돼서 그 모든 일 사회를 보면서 이제 결정을 이끌어 간 셈이겠죠. 그리고 이제 6월 11일 날, 그 둘째 날, 바로 이제 그때까지 이승만 박사가 이 독촉 국민회에 자기가 직접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배은희 목사님이 이제 요청을 해서 그날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박사가 이제 연설하는 거예요. 아주 이승만 박사가 연설을 참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인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 바로 여기 모이신 전국에서 오신 모든 분들이 왜 왔냐? 우리가 바로 독립을 얻기 위해서 오지 않았냐? 그래서 이 독립을 얻기 원해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같이 활동하겠냐? 그러면서 나에게 단지 상징적인 의장 자리, 상징적인 총재 자리, 그거는 원하지 않는다. 나에게 만약에 총재 자리를 주겠다면 실질적인 총재권을 줘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승만 박사가 그 독촉 국민의 총재 수락 연설을 하자 바로 이어서 배은희 목사님이 답사를 했어요. 우리는 바로 이승만 박사에게 정말 실질적인 총재권을 드리고 바로 이 국민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독립운동을 정부를 세워가는 그 일을 감당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승만 박사가 그 총재 취임을 수락을 해서 바로 독촉 국민회 이제 총재 자리에 취임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6월 10일 날 2차 전국 대회에서는 이제 배은희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활동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바로 이승만 박사가 독촉 국민의 총재로 취임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바로 이제 일제가 바로 교회들을 통제하기 편하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모든 그 교단들을 다 없애버리고 조선 기독교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본의 교회에다가 통합을 시켜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해방이 되니까 이거를 그대로 유지할 거냐 아니면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일본의 강압에 의한 것에서 다시 원래 조직대로 장로교, 감리교로 돌아갈 거냐. 근데 그렇게 유지하기를 원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니다. 원래의 조직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조직들이 더 많아서 결국은 각 교파로 환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도 다시 이제 교회를 조직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1946년 바로 6월 달에 장로교 총회가 열린 거예요. 따지면은 남부총회라고 하는데요. 그 남부총회라는 얘기는 이제 북한은 그러니까 38선 때문에 소련이 내려오지 못하게 막아서 북한 대표들은 내려오지 못해서 남쪽의 대표들끼리만 모였다. 그래서 남부총회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 장로교 남부총회에서 6월 13일 날 바로 배은희 목사님이 장로교 교단장으로 선출됐어요. 따지면 총회장이 되셔서 이제 장로교를 재건하는 일도 맡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바로 이 배은희 목사님은 이제 정치 활동을 하시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에 가면 아까 그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그 비상국민회의 대표들을 이제 선출을 해 가는데, 그때 이제 그 대표자 선출을 하는데 필요한 재경 협의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경 그 전북 협의회를 만드는데 거기에도 가장 대표자로 참석했습니다. 김병로, 배은희, 배은희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 김병로, 배은희, 백관수, 유엽, 이명신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재경 전북 출신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배은희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정치 지도자이셨던 이승만 박사와 김구 주석을 같이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조직을 같이 조직하지만 물론 더 그 중심은 독촉국민회에 있었던 셈이죠. 그래서 또 9월 7일 날 가면 이제 3차 독촉국민회의를 열게 되어졌습니다. 이 9월 7일 날 갔을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고 하니까 바로 그 미 군정에서 제1차 미소 공의회가 이제 무기 연기가 되고 나니까 너무 우파에 있는 이승만이나 김구 같은 분들, 이제 아주 좌파에 있는 박헌영 이런 사람들 갖고는 도저히 같이 협력해서 어떤 정부를 세워갈 수가 없겠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좌우 합작을 해보자 하는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좌측에서는 여운형, 우측에서는 김규식, 그래서 김규식과 여운형이 중심이 돼서 좌우 합작을 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바로 이 배은희 목사님은 그런 좌우 합작을 가지고는 제대로 정부를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제3차 독촉국민의 전국 대회에서 중앙위원회 회의도 보고 전체 회의도 사회를 보면서 바로 그 좌우 합작을 비판하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승만 박사를 지지한다 하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 지부, 그러니까 그 독촉국민의 전북 지부에서는 그럼 어떤 일을 했냐 이분이. 가능하면 좌파도 자기 안쪽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온건 좌파까지 포섭을 해서 그 전주에서 바로 이 우파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미 군정이 다시 이제 하나 만들었던 조직이 입법의회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입법의회를 지지하면서 미 군정 정책을 지지하는 이제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독립운동을 해가고 있을 때 이승만 박사가 가만히 보니까 도저히 미소 공의회를 통해서는 임시정부 내지는 어떤 정부를 세우는 일이 대단히 어렵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 결과적으로 소련은 소련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우려고 그러고, 이들은 뭐 당연히 미국은 미국을 지지하는 세력을 세우려고 그러겠죠. 이 두 세력의 생각이 달라서 사사건건 충돌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승만 박사가 볼 때 미소 공의회는 도저히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겠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장소는 어디냐? 그보다 더 큰 국제기구인 새롭게 만들어졌던 유엔에 가서 거기서 우리나라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1946년 12월 2일 날 이승만 박사가 이제 미국을 방문하러 떠나갑니다. 그 당시 바로 유엔 총회도 열리고 있었고, 이제 미국의 정부 지도자들에게 가서 우리나라를 신탁 통치하는 방법으로는 독립정부를 세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신탁 통치가 아닌 우리나라가 직접 독립을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미국 지도자들에게도 호소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엔에게 직접 호소를 해서 바로 미소 공의회가 아닌 유엔을 통한 한국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미국을 방문하러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박사가 한국을 떠나 있는 동안에 김구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바로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임시정부 세력을 중심으로 어떤 정치 세력화를 시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1947년 1월 달에 가면 바로 이때 이제 소위 말해 다시 한번 제2의 반탁 운동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1차 미소공의회가 휴회가 된 다음에 소련과 이제 미국 둘이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논의를 했는데 소련에서 이제 미 군정한테 질문을 해온 거예요. 정말 5호 성명,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5호 성명에 서명을 하고 만약에 미소 공의회에 들어오면 그러면 반탁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미국의 입장은 제5호 성명에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미소 공의회에 들어와도 반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소련에서 계속 그걸 반대하니까 미 군정 측에서 5호 성명에 서명을 하고 그 미소 공의회에 참여를 하면 반탁은 할 수 없는 거다라는 답변서를 보냈어요. 이게 우리나라 정부한테 우리나라 지도자들에게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지도자들이 이제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한 것이죠. 그 당시 미소 공의회에 참여를 하자고 가장 많이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한민당인데 바로 이 한민당이 이제 제일 먼저 반대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한민당이 우리는 도저히 거기에 들어가서 반탁을 할 수 없다면 참여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그 5호 성명의 반탁에서 한민당이 반대하고 나가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다시 반탁 운동이 일어나서 1월 16일 날에는 35개 반탁 단체가 공동 성명서를 채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입법의회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대한민국 정부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법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입법의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입법의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니까 직접 뽑은 사람들이 45명이었고 근데 결국 이 직접 뽑은 분들은 거의 전부 다가 우파만 뽑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 군정은 좌우 합작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정부에서 임명하는 관선 의원들은 이거는 중도파 내지는 좌파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입법의회는 미 군정이 추진하던 좌우 합작을 지지하면서 반탁은 가능하면 막으려고 했던 조직인데 바로 아까처럼 그 5호 성명에 대한 미 군정의 입장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결과적으로 이 입법의회가 1월 20일 날 그 중도파 의원들은 탈퇴하고 나간 다음에 바로 주로 이제 직접 뽑았던 그 의원들이 45명이 참석해서 44대 1로 반탁을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의회가 만들어진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게 그 당시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반탁을 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죠. 이러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1월 19일부터 1월 21일까지 임정 세력 쪽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이승만 박사가 지금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국내에 있는 정치 세력을 다 모아서 김구를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를 정치 세력으로 인정하는 그걸 보통 그들 말로 따르면 임정봉대라고 합니다. 그 봉대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한국의 어떻게 보면 임시정부로 인정해주는 이제 그런 것이겠죠. 바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1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독촉국민회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승만 박사가 1946년 6월 그때 만들었던 것이 민족통일총본부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비상국민회의, 이 세 개 조직을 하나로 합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다 합쳐져 가지고 이제 김구를 지지하게 되어지면 이승만의 세력은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때 이승만 지지 세력이었던 두 분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것이 완전히 김구 주석을 중심으로 한
임정 세력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윤영은 바로 조선민주당이라고 하는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중심이었던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윤영은 미국에 가 있던 이승만 박사한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취해서 말하기를 이승만 박사의 허락이 떨어져야 우리는 이 회담에 참석할 수 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하도록 미루면서 통합을 못하게 만들었고, 배은희 목사님은 아까 좀 독촉 국민의 그 지방 조직을 다 동원을 해서 이거를 연합하는 거를 막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막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봐서 2월 17일에 가서 결과적으로는 비상국민회의 주도로 그 세 개의 조직, 그러니까 거의 한 달 가까이는 겨우 어떻게 막았지만 더 이상은 막지 못하고 2월 17일 가면 비상국민회의 주도로 이제 그 세 개 조직이 다 통합이 됐습니다. 독촉국민회, 까지는 민족통일총본부, 비상국민회의 이렇게 해서 이 세 개를 다 통합을 하면서 그걸 뭐라고 불렀는가 하니까 이제 비상정치 회의라고 했던 거를 비상정치의회, 비상국민의회라는 이제 명칭으로 바꿔서 이걸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의회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꾼 거는 이제 국민 대표 성격을 가져서 어떤 정치 세력을 세울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진 거죠. 그래가지고 3월 1일 날 바로 그 3.1절, 그 유명한 3.1절에 이제 독촉국민회가 우리는 바로 임시정부를 봉대한다. 바로 임시정부가 우리나라의 정부의 역할을 하는 것을 결정하겠다 하는 임정봉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경찰청에서는 말이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는 미군정 이외에 어떤 정부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임시정부를 어떻게 선거를 한 것도 아니고 뭐가 한 것도 아니고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정부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이런 임정봉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경찰청에서 독촉 국민을 압수수색을 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무효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봉대 정책이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죠. 그때 바로 이렇게 임시정부를 봉대하려고 할 때 이걸 제일 강력하게 반대했던 분이 바로 배은희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은희 목사님은 임정봉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전체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바로 미군정도 인정하지 않았고 어떤 국제적인 기구도 인정한 적이 없는 임시정부를 인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 볼 때는 국민들이 뽑은 선거를 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정봉대는 논리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배은희 목사님은 결과적으로 정부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선거를 하는 거다. 총선거, 국민들의 총선거를 통해서 그 선거를 통해서 국민 주권이 확인된 그런 정부가 세워질 때에 참다운 정부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 임정봉대파 사람들은 이 배은희 목사님은 반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임시정부를 국민대회를 열어서 인정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이제 귀국 날짜가 정해져 있었어요. 바로 1947년 4월 25일 날 이제 귀국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4월 20일 날 국민대회를 열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국민대회를 열어서 거기서 임정봉대를 다시 결정하려고 할 때 배은희 목사님이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그래서 김구 주석한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하고 반대를 해서 김구 주석도 이승만 박사의 귀국 이후로 국민대회를 연기해라 해서 결국 그렇게 연기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바로 김구를 지지하는 임정 세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치활동에 가장 눈에 가시 같은 반대파가 바로 배은희 목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배은희 목사님이
그때 이제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이승만 박사가 이제 미국에 아까처럼 방미를 하러 갔을 때 거기 가서 활동하는 게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서 조직을 만들어 갖고 그 이승만 박사의 외교 활동을 후원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모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배은희 목사님도 전라도 지방에서 그런 후원금을 모금을 해가지고 바로 독촉국민회 본부가 있는 바로 그 당시 그 독촉국민회가 아까처럼 그 비상국민회의 그 본부하고 통합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임정 세력들이 있는 그 운현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기 전달하러 갔다가 결국은 테러를 당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 배은희 목사님이 그 후원금, 외교 성금 후원금을 모금을 해가지고 전달하러 갔는데 그 김구 세력의 지지자들이 그를 지하실에 가두고 폭행을 해서 정말 생명이 위태로울 뻔했는데 그때 바로 그 청년연맹 중앙감찰위원장이라고 하는 김윤근이라고 하는 청년이 구해줘서 다행히 큰 어려움 없이 생명은 건졌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배은희 목사님은 이승만 박사가 그 방미하는 그 기간 동안에 임시정부 봉대 활동을 막으면서 바로 이승만 박사를 지지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왔던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배은희 목사님이 테러를 당했지만 이승만 박사가 귀국을 했습니다. 4월 25일 날 이제 귀국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이승만 박사 지지자들하고 김구 지지자들은 하나가 돼서 반탁 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하니까 바로 그 연기됐던 그러니까 무기 연기됐던 미소공의회가 제2차겠죠. 제2차 미소공의회가 1947년 5월 21일 날 다시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2차 공의회가 열린다라는 건 그 공의회에서 잘 결정이 되어지면 거기서 임시정부가 탄생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김구나 이승만 박사로서는 굉장한 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와 김구는 다시 두 분은 김구 주석은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반탁 운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 6월 2일 날 이제 이분들이 다 같이 모인 거예요. 독촉국민회의라든지 바로 김구 박사를 중심으로 한 반탁 독립투쟁위원회가 같이 모여서 반탁을 이제 결정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때 바로 그 배은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반탁 운동은 독립운동으로 재출발해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들의 힘을 총력을 모아서 이 미소공의회를 반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미소공의회에서 정말 신탁 통치가 결정되어지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모든 활동들이 수포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모든 힘을 모아서 독립운동을 재출발한다는 결의로 이제 반탁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5월 단오날을 이제 반탁운동의 출발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6월 4일 날 또 모였어요. 모였는데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2차 그 미소 공의회가 열리니까 이번에는 뭐가 되지 않을까 싶은 기대 때문에 그 미소 공의회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갔습니다. 그래서 6월 4일 날에는 이렇게 아까처럼 민족통일총본부, 독촉국민회, 그다음에 그 독립 그 신탁통치 반대 투쟁위원회 이 세 개 조직이 모였을 때 미소공의회에 하자는 사람들이 더 많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제 6월 16일 날 이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역시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미소공의회에 들어가야 된다. 한쪽에서는 들어가면 안 된다. 해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대책위원 20명만 선정을 했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거기서 논의하는 과정 가운데 그러면 우리 두 양쪽 세력의 공동 목표가 뭐냐? 미소공의회에 참여하자는 사람들도 목표는 반탁을 해서 독립정부를 세우자는 것이고, 들어가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반탁을 해서 독립정부를 세우자는 거니까 들어가는 사람은 들어가는 대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들어가지 않는 대로 우리의 목표는 반탁을 통해서 독립정부를 세우는 걸 목적으로 활동하기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6월 17일 날 바로 이제 이승만 박사가 그 우익정당들을 대표들하고 사회단체 대표 30여 명을 초청을 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바로 미소공의회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그 두 사람들 동일하게 목적은 반탁이 목적이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반탁을 목적으로 활동을 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배은희 목사님은 당연히 미소공의회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반탁을 하는 중심 세력에 선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단오날인 6월 23일 날 바로 이 모든 단체들이 종로 사거리에 모였습니다. 그 종로에 모여가지고 이제 바로 반탁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 미소공의회가 어디에 열리는 거니까 이 바로 덕수궁에서 열렸어요. 그 덕수궁에서 열리니까 그 종로에서 모여가지고 거기까지 행진을 해 갔습니다. 학생총 대표연맹이 종로 네거리에서부터 덕수궁까지 계속 데모를 하면서 가가지고 거기서 학생회 대표였던 이철승이라고 하는 분이 브라운 소장을 만나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반탁은 신탁 통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임시 정부를 세우는 거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임시 정부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신탁 통치를 한다는 거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반탁이 우리 온 민족의 바라는 소망이고 그 신탁 통치는 어떤 경우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거를 이제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2주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제 반탁 운동을 했어요. 2주 동안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지치는 거죠. 뭐 지금 여름에 얼마나 그 당시 장마철에다가 여름에 덥고 그런 속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집단으로 모여서 데모를 한다는 게 참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은희 목사님이 전략을 바꿨어요. 7월 달에 가가지고 이제 그러면 새로운 돌파구로 뭐를 하면 좋겠는가 그랬을 때 이 배은희 목사님이 생각해낸 것이 민족 대표자 회의를 조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미소공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 미소공의회는 사회단체 대표들, 정당 대표들이 참가를 해서 지금 임시정부를 조직하고 거기서 신탁통치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서 모여 있으니까 바로 이제 배은희 목사님이 이승만 박사에게 건의한 건 민족의 대표들을 모아서 선거를 통해서 뽑자.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민족 대표자들을 모으면 그들은 바로 국민의 대표권이 있으니까 바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면서 미소공의회하고 서로가 이제 협상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 대표자 대회를 조직을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독촉 국민회를 중심으로 전국 지방에서 선거를 해가지고 그 대표자를 뽑자 해서 7월 10일 날 182명의 대의원을 뽑았어요. 그래서 1947년 11월 10일 날 7월 10일 날 민족 대표자 대회를 조직을 하는데 그때 대표가 182명이 뽑혀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1차 회의를 하는데 바로 이 민족 대표자 회의의 회장이 누가 됐냐? 배은희 목사님이 됐어요. 바로 배은희 목사님이 제안을 해서 조직을 했고 그거의 회장님이 돼서 이제 박순천이나 명재세 이런 분들이 이제 부회장님이 돼가지고 이제 같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민족 대표자 회의의 목표는 뭐냐? 미소공의회가 그러니까 신탁 통치하는 정부를 세우는 걸 절대 반대다. 그러면서 우리는 완전한 자율 정부, 그러니까
외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율 정부를 세우는 게 목적이다 하면서 이제 7월 12일 날 이 민족 대표자 대회가 바로 이제 그 김구 주석을 중심으로 임시정부 세력들이 만들었던 비상국민회의, 비상국민의회, 그 2월 달에 만들었던 비상국민의회하고 통합을 하자. 이게 우리가 하나로 통합을 하자 해서 통합을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는데 7월 14일 날 마지막 이제 회의를 했어요. 했는데 결과적으로 의견의 일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김구 주석을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는 꾸준히 주장하는 것이 임시정부를 그대로 자율정부로 인정해줘라. 그러니까 정부로 추대해줘라 하는 것이고,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배은희 목사님은 아니 독립이 참 나라가 해방된 상태에서 새롭게 나라를 세우려면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 지지 세력은 총선거를 주장하고 김구 주석을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는 임시정부를 그대로 자율정부로 인정해줘라 하는 이제 이런 입장, 봉대 입장이어서 결과적으로는 그게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8월 1일 날 가가지고 이제 총선거 방안을 결정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누가 이거를 그때까지 준비할 거냐, 그 준비위원회 또 의장은 역시 배은희 목사님이 된 거예요. 배은희 목사님이 중심이 되고 부의장은 명재세, 그 다음에 입법의회 김동연 해서 15분을 해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8월 1일 날 이제 제2차 민족 대표자 대회를 열었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바로 그 국민회의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안 했습니다. 안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아까처럼 총선거를 할 것이냐 임정을 봉대할 건가 이 문제가 결정이 안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승만 박사가 거기서 우리는 총선거를 하는 수밖에 없다. 총선거를 지시를 했고 그 총선거 대책위원회를 이제 결정하게 되어졌습니다. 총선거 대책위원회 결정을 했는데 이제 8월 2일 날에 가면 거기서 이 부서를 정치, 외교 등 8개 분과를 만들고 그 민족 대표자 회의를 움직여 나갈 상무위원 21명을 만들고 바로 이분들이 선거대책위원회 위원도 겸하게 됐는데 거기에 바로 배은희 목사님도 역시 뽑혔습니다. 배은희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그 상무위원회가 움직이게 돼가면서 또 이제 그 선거대책위원회도 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가지만 결국은 국민의회하고는 통합이 그 의견 차이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월 26일 날 가면 이제 총선거대책위원회를 민족 대표자 대회를 중심으로 해서 단독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이분들이 알게 된 건 2차 미소 공의회도 결국은 무산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 당연하게 소련은 소련 지지하는 신탁 통치를 지지하는 세력만 계속 참여시키겠다는 것이고 미국은 이제 거기서 반탁을 하는 사람들도 참여시켜야 된다는 이 의견의 차이가 도저히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은 그것이 실패로 끝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이제 9월 달에 가서 하지 장군을 방문을 해서 9월 4일 날 이거를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들은 그때까지의 그 한 3개월에 걸친 6월 달부터 해서 9월까지 왔던 3개월에 걸친 농성을 해산을 하고 과적으로 이제 지방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배은희 목사님이 나는 왜 싸웠나 하는 그 책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10월 달에 가서 10월에 유엔에서 뭐라고 결정했냐.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시키고 거기서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로 한국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바로 이 민족 대표자 대회 최고의 성과다. 바로 자기들이 그거로 지금까지 싸워왔다는 것이죠. 바로 총선거를 통해서 정부 세우는 걸 위해서 싸워왔는데 결과적으로 자기들의 목적대로 이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0월 달에 그렇게 유엔에서 결정한 것이 한국 문제가 미소 공의회에서 실패하니까
이제 9월 달에 한국 문제는 그러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 유엔으로 넘어간다. 유엔으로 넘어갔고 유엔에서는 한국위원회를 파견해서 한국위원단을 파견해서 그 한국위원단 감시하에 총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이제 수립하기로 결정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봐서 그 이제 총선거를 통한 이제 이 배은희 목사님의 마지막 이승만 박사를 적극 지지하면서 마지막 활동은 총선거를 통해서 이제 정부를 수립하는 운동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2차 그 미소 공의회가 끝났을 때 그러면 미 군정은 모든 걸 다 포기했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미 군정도 시국대처 요강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결국 또 중도파를 중심으로 판무관제를 주장을 했고 김구를 중심으로 한 김구 주석을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에서는 임정 법통론을 주장을 하고 있고 이승만 박사는 금방 말한 대로 보통선거에 따른 총선거를 주장하는 이 세 개의 세력들이 이제 이렇게 다른 보관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배은희 목사님은 9월 초에 웨드마이어 장군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중국도 그 당시 이제 공산군한테 장개석 정부가 계속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도 시찰을 하고 한국도 방문을 하러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결국 한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하는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이 이제 웨드마이어 장군이었기 때문에 이때 바로 이 배은희 목사님이 이 웨드마이어 장군을 만나가지고 바로 우리나라 문제 해결은 결과적으로 저렇게 미 군정이 말하는 판무관제로도 불가능하고 김구 주석을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 세력들이 주장하는 임정법통론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해결 방법은 총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세우는 것이다. 해서 이렇게 설득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월 달에 가면 이제 이 사람들이 총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이 독촉 국민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활동해 갈 건가. 이제 민족 대표자 대회는 전국에서 뽑힌 182명밖에 세력이 없기 때문에 총선거를 한다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세력은 결국 독촉 국민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독촉 국민회는 아까처럼 전국에 다 조직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전라북도도 말했다시피 14개 군 중에 12개 군이 있을 정도로 전국의 모든 조직을 갖고 있으니까 이 독촉 국민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총선거를 준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0월 2일 날 독촉 전국 대표자 대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총선거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6일 날에는 그 보통 선거를 빨리 시행을 해라 하는 걸 바로 그 미 군정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통치자였던 하지 중장에게 보내서 계속 그들은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빨리 바로 총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수립해 줘라. 그리고 이제 바로 이 독촉 국민회가 이제 조직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제 총선거를 하려면 전국의 세력을 다 모아야 되니까 이제 세력을 조직을 좀 더 확대를 하자 해가지고 지금까지 부총재가 2명이었는데 부총재를 5명으로 확장을 했어요. 그때 바로 배은희 목사님도 그 5명의 부회장 속에 들어갑니다. 배은희 목사님과 명재세, 백남훈, 신익희, 이은영 같은 분들. 그래서 배은희 목사님은 주로 이제 전라북도 대표자로 활동을 했는데 이제 요 10월 달에 오면 이제 중앙의 부위원장으로 선출이 돼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제 이분들은 미 군정이 그걸 확실하게 총선거를 결정해 줘야 되니까 바로 이후에 그 하지를 면담을 해서 빨리 총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줘라 하는 요청을 했을 때 하지 장군의 답은 유엔에서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김구 주석을 중심으로 한 비상국민의회하고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한 독촉 국민회 내지는 민족 대표자 대회를 통합시켜서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만들어보자 해서 이것이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결정이 돼서 진행이 돼가고 있었는데 그 김구 주석 밑에 있는 일부 세력은
바로 이승만 박사하고 이게 하나가 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12월 2일 날 결국 장덕수를 암살합니다. 장덕수가 암살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이승만 박사하고 김구 세력이 하나가 되는 게 무산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김구 주석을 중심으로 한 그 세력들은 총선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 날에 이제 UN 한국위원단이 올 거니까 그 UN 한국위원단이 오면 그들을 맞아서 같이 활동할 사람들을 만들자 해가지고 한국민족대표단을 만들었는데 그 한국민족대표단을 만들었을 때 거기 의장 가운데 역시 배은희 목사님이 들어갑니다. 오세창, 이시영과 함께 배은희 목사님도 바로 그 한국민족대표단의 대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한국 UN 위원단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선거를 하기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가 결정되어졌을 때 바로 3월에 바로 독촉국민회의 6차 전국 대표자 대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때도 다시 결과적으로는 이제 부위원장으로서 바로 이 신익희 이윤영, 신익희, 배은희가 이렇게 선출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약간의 갈등이 좀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배은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분들은 정당을 배제하고 우리는 끝까지 국민운동으로 간다 하는 국민운동을 중심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윤영 같은 분은 여기에도 가담하지만 조선국민당이라고 하는 바로 그 조선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정당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갈등 때문에 결과적으로 5월 13일 날 선거 후에는 배은희 목사님은 부위원장단에서 박순천으로 이제 교체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끝까지 바로 이분은 총선에 가담을 했는데 전주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북에서는 22개의 선거구가 있었는데 바로 이 독촉국민회가 6명이 당선이 됐고, 또 그 국회의원들 중에는 바로 배은희 목사님을 중심으로 했던 기독교인이 6명이 당선이 돼서 바로 전라북도에서 독촉국민회가 22명 가운데 6명이니까 거의 4분의 1 정도의 선거에서 승리를 거둘 정도로 큰 영향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 그럼 배은희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총선까지 이승만 박사의 정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면서 바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는데 기여를 하셨는데 그 역할을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분이 바로 독촉중협 전북 지부를 통해서 이제 반탁 운동을 했다. 그러니까 이분은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정된 반탁이 계속 진행되어진다면 우리나라는 진정한 독립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반탁 운동은 뭐 하는 거냐? 일제시대 독립운동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바로 배은희 목사님은 이승만 박사, 김구 주석 두 분 다 뜻과 같이 반탁 운동을 통해서 독립, 바로 자율정부, 그러니까 외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율정부를 세우는데 특별히 47년 6월달 제2차 미소공의회가 열리고 있을 때 그 반탁 운동의 가장 중심에 서 있었던 분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배은희 목사님은 이승만 박사하고 동일하게 이제 이승만 박사도 오셔서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자신은 정당을 통한 정치 활동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뜻을 다 모아서 정부를 수립해 가겠다 하는 의미에서 국민운동을 통한 정치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바로 그 이승만 박사의 그런 뜻에 가장 부합하게 끝까지 갔던 분이 누군가 하니까 배은희 목사님이었다. 그래서 그 배은희 목사님은 바로 독촉국민회가 처음 조직될 때부터 끝까지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이 국민운동이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되게 하는데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바로 아까처럼 해방이 되고 나서 48년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어떤 방식으로 바로 정부를 세울 거냐 할 때 김구주석을 중심으로 한 그 임정 세력들은 임정봉대론, 임시정부를 그렇게 국민투표를 통하지 않고 인정해 주라 하는 임정봉대론을 주장했고, 바로 이승만 박사는 총선거를 통해야 된다 했는데 그걸 일관되게 밀면서 총선거를 실시하는데 가장 큰 뒷받침을 해준 분이 바로 배은희 목사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은희 목사님은 아마 그렇게 했던 건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 선거를 통한 민주적 방식의 국회 운영을 교회 운영을 한 것도 큰 원동력이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마지막으로 바로 배은희 목사님은 이승만 박사의 건국 활동에 대한 가장 일관된 지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승만 박사의 정치 활동을 지지하면서 정부 수립이 건국이다, 정부 수립이 건국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승만 박사를 끝까지 지지해서 1948년 5월 10일 임시 국민총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바로 48년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돼서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그 모든 과정에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이것으로 바로 배은희 목사님의 건국 활동에 대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